앞으로 5년 동안 50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낙후 주거지와 구도심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아서 보완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시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면서 도로 포장이나 또 이렇게 주변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전국 46곳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도시재생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확대 추진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의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500곳을 정비하는 게 사업의 핵심입니다.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전국 46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공적 지원도 충분하지 못했고 하지만 구도심과 뉴타운 해제 지역의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월간 가격 상승률은 0.28%.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 지난 4월부터 상승세가 두드러지더니 급기야 1년 전보다 상승률이 4배나 뛰었습니다. 그전에는 재개발 기대치가 다 붙어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상당히 나가다가 빠져있다가 지금 이제 그거 발표하고 가격대가 조금 높여서 나오는 물건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앞서 도시재생을 추진한 성수동처럼 원주민이 임대료에 밀려 쫓겨나는 현상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5년 이후 2년 동안 성수동의 상가 임대료 상승률은 6.45%로 서울 평균의 4배에 달합니다.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들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상을 먼저 제시한 후에 과도한 외부 자금이 단기간에 들어간 지역은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등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건축주 협정 등 지역민의 상생 노력이 병행돼야 도시재생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